이제 회원들이 인간 유희룡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니까 나도 좀 궁금했고 아까 이제 내가 물었는데 희룡이 고향이 파주라고 그러지 않았어? 예. 고향하고 어떤 그 옛날에 지금 생각했을 때 옛날 생각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유년 시절 이렇게 보냈다. 이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향은 이제 경기도 파주 쪽인데요. 이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아버지가 북한에서 왔냐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거의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북쪽이죠. 북쪽이긴 하죠. 일산 이쪽인데 거기는 이제 제가 어린 시절은 완전 깡촌이었죠. 깡촌이고 완전 어릴 때는 이제 버스 뭐 하루에 3대 다니고 뭐 이런 데였어요. 그러다가 거기가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데 들어오면서 파주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파주가 신도시도 되고 지금 이제 일산 옆으로 북부 지역에서는 그래도 큰 도시가 됐죠. 예. 어릴 때는 뭐 방학 때 완전 논밭이니까 방학 때 뭐 아버지 도와드리면 논에 가서 일하고 막 그랬습니다. 예. 학교 막 1시간씩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 이사님하고 이제 대표님하고 뭐 어릴 때 얘기하시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공감이 되는 약간 그 정도 느낌이에요. 한 15년, 20년 차이 나지만 시골이니까 이제 공감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주 거기가 어디야? 그 행정구역으로는 이제 교화읍 파주시 교화읍 지금은 이제 동이 됐어요. 동패 동이라고. 그렇지. 예. 교화신도시. 교화신도시죠. 거기 돈 벌었지. 예. 그때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를 나온 건가? 예, 초중고 다 나왔어요. 초중고. 예. 어릴 때 가족 관계 한번 얘기해줘요. 즐거웠던 기억하고 조금 후회되는 기억, 슬펐던 기억, 뭐 이런 것들. 예. 저희 이제 형이랑 누나랑 제가 막내인데요. 어릴 때 이제 바쁘셨어요. 제 기억에. 아버지는 항상 바쁘시고, 뭐 어머니도 거의 아버지 따라서 이제 계속 일 다니시고, 시골이니까. 근데 이제 깡촌에서 살면서 돈에 대한 욕구 같은 게 있었어? 지금 최근에는 막 돈 때문에 이렇게 딱 꽂혀 있잖아. 그 유년 시절에는 뭐 전혀 그런 개념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되게 집이 쪼들린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뭐 어디 학원도 간다 그러고 보내주시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사주시고. 근데 이제 느낌에 집에 되게 풍족한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원하는 걸 어느 정도 해주시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뭐 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클 때는. 내가 뭐 돈이 없어서 난 이걸 못한다 뭐 이런 느낌은 없었고, 제 자체도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무력이 있거나 뭐 옷을 막 욕심이 있거나 뭐 이런 성격이 아니라서. 예. 어렸을 때 그 부모님하고 살았을 때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셨잖아. 예.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은 어떤 부분일까 하는 생각? 이제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이제 고3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워낙 시골이라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학교 갈 때 태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버스 타고 막 가고 막 1시간 막 걸리니까 승용차로 이렇게 태워주셨어요 항상. 근데 고3 딱 올라갈 때 학교 가는 길에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압니다. 고3 딱 올라가고 한 일주일인가 있다가 그 얘기를 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고 이미 병원에 갔더니 수술할 시기가 지났다. 이 얘기를 그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그때부터 계속 좀 우울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제가 25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계속 집안 전체가 이제 좀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병을 한 5년, 6년 동안 이렇게 앓으셨네요? 예, 5년, 6년 정도. 그 이제 수술도 안 되신 상태니까 또 옆에서 돌보신 분은 지금 생각하면 이제 아버지 혼자 하신 거죠.
그리고 친척들, 뭐 저희도 뭐 자식이긴 한데, 뭐, 그 김병에 이제 효자 없다는 말도 어느 정도 실감이 되고, 약간 좀 다투시기도 하고, 두 분이서, 이제 뭐 치료에 대한 어떤 의견 때문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다투시기도 하고, 이제 부모님이 싸우면 자식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게 진짜 그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엄마 말도 들을 수도 없고 아빠 말도 들을 수도 없는 되게 무기력해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싸우지 마세요. 애들 앞에서. 그거는 진짜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이제 굉장히 한 3, 4년 동안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막 이랬어요. 막 집에서 이제 어느 날 집에 가면 이제 또 막 다투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병이 아프신 상태로 다투시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한 일주일 동안 방에서 안 나오고 막 이랬어요 제가. 막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막 그러니까 뭐 그런 때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 때문에 대학교 진학했다 때려치워버린 건가?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다 크게 의미가 이제 저한테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인문계 나왔는데 무슨 전문대를 가냐. 그러면서 한 군데 썼는데 거기만 붙고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공고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하더라고요. 거기는 공고 졸업한 애들이 같이 들어와서 같이 쇠 깎고 이제 그런 수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밀림 같은 걸 막 하고 기계과였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갔을 때도 뭐 별로 그렇게 흥미도 없었는데 또 뭐 집에 분위기도 이렇고 하니까 그런 거 자체가 이제 별로 저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 그럼 고등학교 3학년 때 한참 공부하고 막 그렇게 집중해야 될 때 네. 엄마 아빠의 어떤 싸움, 그 다음에 네. 엄마의 어떤 그 병환 이런 것 때문에 막 갈등이 있어서 공부가 아주 흥미가 없을 텐데 어떤 그런 때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궁금하네. 그런 사정 때문에 공부를 제가 뭐 많이 못했다 이런 건 핑계 같고 왜냐면 뭐 친구들 친한 얘기를 들어보면 집안에 문제 없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다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뭐 근데 또 그것 때문에 저한테 스트레스를 막 주시고 부모님이 뭐 그런 건 아니시라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또 해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네. 이제 돈 문제로 갑시다. 예. 아빠가 어떤 가지셨던 토지가 보상을 받았잖아. 예. 그때 이제 내가 알기로 이제 30억을 보상받았다. 그때가 언제인지 그 즈음에 있었던 에피소드 한번 기억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가 25살, 6살 때인데요. 이제 제 기억에는 시가로 한 50억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제가 3명이니까 3명에서 나누는 건데 다 땅인 거예요, 다. 근데 상속이 되면서 세금은 또 발생을 하고 그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담보로 해서 세금을 다 냈어요, 그때. 뭐 금액이 커지면 이렇게 나눠낼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다 냈는데도 냈으니까 이제 은행 이자는 계속 나오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동안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생각하면 벤츠 세대 정도 됐을 거예요. 그걸 이제 마이너스 통장, 그때 당시에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거든요.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 놓고 거기서 계속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금은 계속 불어나고. 그리고 또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이거 제가 돈을 벌어봐야 뭐 그때 당시에 뭐 200만 원, 뭐 이렇게 250만 원 벌었을 텐데 그거를 다 이자 내더라도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제 누구는 팔자, 정리하자. 또 저는 안 팔린다. 어차피 안 팔린다. 지금 똥값에 넘기느니 그냥 좀 기다리면 보상된다니까 좀만 기다리자 해서 이제 나중에 결국에 처리가 됐죠. 국가에서 이제 사준 거죠. 그럼 25세 때 예를 들면 상속세를 낸 거잖아. 예. 25세 때는 직장인이었어? 벌써 경찰이 된 거야? 28세 때입니다. 28세 때 상속된 거야? 예. 그럼 경찰은 몇 살 된 거야? 그때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월급 타고 있을 때 이제 그 상속비 갚는데 힘들었구나. 예. 오케이. 그리고 10억씩 나누고 그 보상받아서 10억씩. 그렇죠. 그러니까 28세 때 돈이 들어온 건 아니고 상속만 되고 제가 돈을 만진 거는 결혼 직전이에요. 32살 때. 그때 이제 보상이 다 끝나가지고 그 전까지는 그냥 빚쟁이에요. 그냥 뭐 가격이 얼마라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고 은행에는 마이너스 이자만 계속 나가는 상태였고 풍족하지가 않았어요. 마음도. 그 10억이라는 돈을 받았을 때 그 느껴지는 28세 아니면 이제 30세 그 32세. 돈의 무게는 32세 돈의 무게는 어땠어? 그러니까 그게 2, 3년 동안 이제 그것 때문에 그게 오히려 저한테 스트레스였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막 신용불량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이게 그러니까 보상이 안 되면은 그냥 그거 계속 통장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막 제가 알기로 한 10억 정도 됐을 거예요. 마이너스로 10억이니까 그걸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단위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담이었는데 이제 결혼 직전에 해결이 되게 됐는데 또 그게 버거운 거예요. 제가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막 로또 맞은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근데 로또 맞은 사람들 뭐 신문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뭐 2, 3년 후에나 뭐 5년 뒤에 보면은 그지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잖아요. 갑자기 이제 자기한테 이런 게 큰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제어도 못하고 컨트롤 자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또 이제 그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있다 괜히 그러면서 이제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 현금화 되자마자 처음으로 돈을 준 게 이제 좀 가까운 이제 가족 중에 막 돈을 원래 내가 받을 돈이다 이러면서 이제 한 3천 정도 가져가시고 그러면서 더 이제 걱정이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눈 깜짝할 사이에 누가 와서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면 그때도 아까 이제 말한 대로 뭐 주식도 하고 펀드도 하고 분양도 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재테크, 그러니까 우리 협회에 오기 직전까지 있었던 그 3년 동안 돈 20억이 나왔고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결혼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전세로 들어가서 살았고요. 거기에 이제 좀 얼마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 그때 금통장이라고 그런 거 있었어요. 금 쪽으로 재테크 하는 거. 그것도 해보고 펀드, 아까 말씀하신 펀드 이런 거나 주식 이런 거 하다가 되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금을 자체를 손해볼 수 있다는 또 이런 게 느껴지니까 그런 것보다 부동산 쪽에 차라리 관심이 돌아가고 자연스럽게 부동산 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거든요. 거기 판교역 앞이라서 굉장히 그 분양하는 사람들이 광고할 때는 뭐 전철이 들어오고 경강선 그때 이제 광주 쪽으로 전철이 들어오고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굉장히 좋아질 것처럼 이제 막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넘어간 거죠 이제. 그래서 분양을 받았는데 막상 분양 받았는데 뭐 월세나 이런 부분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은 완전 틀린 거예요. 터무니없이 이제 낮게 형성이 시세가 돼 있으니까 뭐 이것도 아닌가 보다 이제. 다른 아파트 뭐 그때 당시 갭 투자도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걸 만약에 제가 했다 그러면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양을 했는데 이것도 재미가 없구나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기획부동산 어떻게 인터넷에 찾아보다가 기획부동산이었는데 기획부동산 통해 가지고 이제 평택에 논을 샀어요. 토지를 사게 된 거예요. 근데 대표님 지금 항상 말씀하시는데 초기에 이렇게 땅을 사면은 돈이 막 2, 3억씩 또 느끼니까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투자인데 또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도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여기 경매 배우러 왔을 때는 투자금이 많진 않았어요. 이미 다 그런 식으로 다 투자가 돼 있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협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그때 그 아까 보니까 협회 외에도 팟빵에서 다른 데가 있었다.
그랬는데도 우리 협회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다고. 네, 그 당시는 지금은 거의 유튜브가 거의 뭐 사람들 많이 보고 이제 그런 플랫폼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팟빵으로 좀 방송도 많이 보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뉴스 같은 것도 왜 팟빵에서 방송 많이 하고 그랬는데 팟빵 통해서 이제 계속 그 전에 팟빵을 뭐 이런 거 많이 들었어요. 뭐 예능도 듣고 뭐 정치적인 거 이런 것도 듣고 하다가 경매가 혹시 여기 방송이 있나 찾아봤는데 이제 그 당시 2개가 나왔고 근데 한 군데는 먼저 본 게 이제 여기 대한공개협회 방송이었거든요. 먼저 찾은 게. 그래서 좀 듣는데 자꾸 이제 막 미련하다 그러고 자꾸 미련하다 그러고 자꾸 그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본 적도 없는데 자꾸 내가 미련해지는 것 같고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른 쪽 방송을 좀 듣다가 근데 그분은 이제 너무 편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깊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투자했다고 하는 게 뭐 거의 뭐 아파트 하다가 조사하다 보면 좀 싼 물건도 있다. 금매도 많이 떨어진 게 있다. 그런 것도 샀다. 뭐 이런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또 그래서 깊이가 좀 덜해서 다시 이제 협회 방송을 다시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뭐 땅도 하셨다고 그러고 상가 하셨다고 그러고 근데 그게 되게 어렵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회원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다 낙찰 받고 약간 이런 느낌의 얘기를 하시니까 좀 깊이가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협회를 선택해서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제 교육을 듣게 됐죠. 그러면 스파레주 2기라는 건 여기서 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스파레주가 이제 만들어진 과정을 목격한 거네. 그래서 이제 스파레주라는 독특한 이름을 만드는 상태에서 본 거잖아. 그리고 2기로 왔다고. 그러면 그때 뭔가 조금 이상하다. 예를 들면 서울에 본사가 있는데 뭐 교육은 아산에서 하고 그 당시 숙박형이었고 그 어떤 스파레주의 교육 시스템이 어색하거나 어땠는지. 그때 교육비를 그때 당시 누나가 대신 내줬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은 안 그랬을 텐데 어떤 누나도 부모님 안 계신 입장에서 자기가 큰 누나로서 이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동생한테 대한. 그래서 동생이 해보겠다고 하니까 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 교육비를 내가 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숙형이니까 주말에 와서 1박 2일 여기 숙박하고 교육받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시 생각해보라고 누나가 이제 첫 마디가 그런 거였어요. 거기 사기 아니냐 하고 생각해보라고 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고등학교에 입시학원 같은 거 보면은 기숙학원 같은 게 있잖아요.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도 그런 게 있었으니까 뭔가 좀 뭐 가둬놓고 뭐 빡시게 하나보다 저는 이제 그 정도 생각이었는데 누나는 이제 방송을 안 들어본 상태에서 그냥 시스템을 얘기 들으니까 걱정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도 좀 그랬고 잘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방송을 그래도 6개월, 1년 계속 들었으니까 이분이 뭐 어떤 성향이구나 이렇게 뭐라 그러지 촌철살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뭐 말한 거는 좀 지키시는 분 같다 이런 생각에 좀 사기 당하고 뭐 이런 생각을 안 했었어요. 예. 그리고 사무실도 어차피 있으시고 만약에 진짜 뭐 교육비로 사기친다 그러면 내가 사무실 가서 어떻게 받으면 되지 않냐고 이런 생각도 있었고. 예. 그러면 사기란 게 어떤 거야? 교육비라는 게 왜 사기가 성립해? 그러니까 돈 받고 숨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겠죠. 예. 약간 믿음으로 승리한 친구들이구만. 그리고 약간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뭐 이런 게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이렇게 한다고? 뭐 기존에 자기의 그런 통념들이 있는데 거기는 왜 좀 다른데? 이상한데?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곽 실장이었는데
박 실장한테 인터뷰를 했을 때 첫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몇 년이 지난 지금의 느낌. 아, 이사님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달라진 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일관되신 느낌이 좀 있고, 그게 이제, 저도 이제 나름 나이가 있으니까, 뭐 어디 가서 손님으로 가보기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영업한 이 사람들 나한테 영업하고 돈 빼먹으려고 하는 게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잘 교육받아서 잘 됐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좀 마음이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처음부터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희룡씨 하면서 그때는 제가 35살 이 정도니까 34살, 5살이니까 뭐 젊은 나이에 일찍 왔구나 이러면서 열심히 해서 그 먼저 교육받은 사람들이 뭐 이런 정도의 평가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은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지금도 계속 그러신 것 같아요. 교육생들한테. 예. 아마 이사님이 그때 당시에 그 처음에 상담을 안 하시고 대표님이 하시거나 다른 분이 했으면 안 했을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